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오늘 심층 토론은 지난주에 이어 신년 기획으로 함께합니다. 올 한해 전라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현안과 민선 8기 전라북도의 청사진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이후 어떤 준비와 전략이 필요할지 짚어보고 민선 8기 주요 공약이었던 기업 유치 추진 상황, 또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얘기되고 있는 지자체 간 상생 협력 사업이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문자나 전화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전북도지사 선거운동 기간 당시 김관영 후보는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 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내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디즈니랜드를 설득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테마파크 투자 유치 구상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민관 추진단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오는 8월 세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한 뒤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를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여러 곳의 사업자가 구체적인 개발 사업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자를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테마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올 상반기 안에 특례 관련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는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농생명 산업수도 도약을 위해서는 농업과 바이오식품의 인허가 권한 등 독자적인 전북형 특례를 발굴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이전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등 금융위 선결 과제를 해결하고 한국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 유치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옛 대한방직터와 종합경기장 등 전주시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전주시가 기본적으로 그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이 전라북도로 건의가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토론자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전북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도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선 8기 출범 반년이 지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사님, 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요? 네, 도민 여러분께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계획하시는 일 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7월 1일에 제가 도지사로 취임했습니다. 도민들께서 저를 도지사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너진 전라북도 경제를 꼭 살려내라 라는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뛰어온 지난 6개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6개월 동안 돌이켜보면 몇 가지의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 통과, 예산 구조 달성, 네. 하이퍼 튜브 등등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전라북도가 자신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한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민선 8기 출범 즈음해서 토론을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 기대, 우려, 교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기대라는 단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기대의 영역에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 등 전북 정치권의 새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재도약을 위해서 새 행정, 새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긴장의 영역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라 하겠습니다. 두려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250만 명이 넘던 인구가 작년 177만 명까지로 떨어졌고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산업 경제적 기반 구조가 취약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좀 전에 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 경제의 도약, 이 부분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성과 좀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특별자치도 문제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토론을 했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공포를 거치며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되는 거지요. 네.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우리 도민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서 네.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북 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무엇이 바뀌냐?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이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서 차별받고 호남 내에서 차별받는다. 또 영호남에서 차별받는다. 또 초광역이 없기 때문에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차별을 이런 사중 차별이 있는 가운데에서 특별자치도 전라북도의 독자적인 권역을 인정받은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권한 이양 받아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각종 투자 인센티브라든가 조세 감면 또 지역대학의 정원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부처와 여러 시도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특별한 지원을 받고 네. 재정적인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새만금법이 개정됨으로써 서부권과 동북권이 동시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런 몇 가지의 성과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이런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강원도가 일단 우리보다 출범을 먼저 하고 제주도는 이미 오랜 기간 특별자치도로서 기능을 했잖아요. 네. 그럼 특별하지 않은 지역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차별화가 될 것이냐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이 부분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12월 2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곧 출범을 1년 후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가 조금 빨리 했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벌써 출발을 했죠. 강원도는 25개 조항의 특별자치법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이번에 28개 조항의 특별자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6년 출발할 당시 이미 360여 개가 넘는 조문으로 아주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특별자치도법의 의미는 패션 디자이너에 비유하자고 보면은 일종의 의상 제작을 위한 옷감과 재단 정도가 이제 준비됐다. 그 옷감으로 어떤 옷을 만들어 갈 것이냐 전라북도가 그리고 어떤 기획을 통해서 컨텐츠를 채워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전라북도 지사의 향후 중장기 과제가 되겠고요. 네. 전라북도 지사만이 아니고 이제 각급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공통 과제가 되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당연히 단기, 중장기 마스터 플랜 또 실행 로드맵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별자치도법의 넓은 수준에서의 범위 또 깊은 수준에서의 실행력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네. 하위 법령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전라북도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법 개정 사항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라북도의 장점이 뭐냐? 제가 그동안 오랜 고민을 한 끝에 그래도 전라북도는 농생명 바이오 식품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자. 또 문화와 관광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자. 이 두 가지가 가장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허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전라북도 도지사가 가지고 와서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 대학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학과를 만들고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교육부에 제가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번 특례 규정에 꼭 넣고 싶은 규정의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이제 지방의회에도 역할에 좀 변화가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짚어볼 계획인데요. 일단 초반에 민선발기 출범했을 때 도의회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특히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요. 이 부분 이제 협치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뭐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의회와의 소통에 개발공사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소통하는데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 사건을 기화로 해서 저희가 소통 노력을 더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또 청문회 제도도 좀 손보고 하는 오히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모든 전라북도 도청의 산하기관 또 도의 인사도 마찬가지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가장 성과날 수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원칙 하에서 앞으로 도의회와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관련 보도 좀 보셨죠? 네. 네, 갈등이 좀 상당히 깊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또 4급 정무 보좌관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난 걸 봤는데요. 네. 그 부분에도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지자체 단체장은 행정의 수반인과 동시에 정치인이죠. 따라 정치인들은 자기의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치학적인 용어로는 역관주의라고 부르고요.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쓸 때는 보통 코드 인사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이 코드 인사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은 정치인들이 행정가로서 자기의 정책과 행정을 펼치게 될 때 그는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능한 인재라고 하면 어떤 여야를 떠나서 그런 실력 있는 인재를 활용을 해서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도의회는 도 내에서 도민을 대표한 일종의 그 간접민주제의 대의제 민주정치하에서의 주권자라고 볼 수가 있죠. 도민의 그 민심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도의회 향후에 이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도 도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많은 조례들을 제정할 텐데 의회는 이런 입법기관의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례, 즉 룰을 세팅하는 주체입니다. 네.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전라북도와 각급 시군자치단체장은 그 룰에 따라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시정을 펼치고 도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 도의회란 입법부와 또 행정부인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단체장들이 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활동을 할 때 전라북도가 협치를 통해서 또 여야 간 협치를 넘어서 정치권과 행정가들이 협치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제도약을 일궈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도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네, 뭐 동의하시는 내용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잘 해 나갈 계획이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뭐 최근에 그 뒤로 뭐 시간이 뭐 한 두어 달 흘렀습니다마는 최근에 도의회와 관계가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또 소통이 많이 강화되고 또 저희들도 도의회를 소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서 많은 방법의 개선이 있고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과 부분에서 교수님 좀 네.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많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우리가 아쉬우면은 그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남원의 공공의대라든가, 네, 이 문제도 그다음에 여러 번. 그다음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런 부분은 사실
엄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라고 좀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의사협회라는 어떤 또 이익단체의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공공의대, 그다음에 재상금융중심지 지정 이 부분은 전라북도가 꼭 달성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도정에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도지사께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관이 있으신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전라북도 정치권, 저도 취임 이후에 남은 의전원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코로나 직전에 협약을 맺어서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의사 정원 확대를 논의하자. 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남원 공공의대 의전원은 의사 정원의 확대와는 무관하고 기존의 서남대학교 49명의 정원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마는 이것이 같이 묶여가지고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간 지가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12월 9일에 처음으로 그 법을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네. 저는 그게 상당한 진전이라고 보고요. 이제 정원 증원에 관해서 복지부와 의협이 드디어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남은 의전원법도 이제는 조금 순조롭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이 법을 주관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고 올 상반기 안에 꼭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중심지는 좀 어떻게? 금융중심지는 지금 여의도가 있고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이 있는데 부산도 제대로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제3금융중심지를 왜 또 하냐라고 하면서 부산에 상당한 저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색을 갖는 자산운용사 중심의 금융중심지. 금융중심지라고 하면 마치 대한민국의 금융이 여기로 다 모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기관들이 모여있게 되는 그런 지역을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여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지난번 금융위에서 지정을 안 해주면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이런 노력들을 더 하십시오라고 네. 저희한테 코치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제금융센터를 만든다든가 국제적인 자산운용사의 기관을 이 전라북도로 더 추가로 유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네. 금융위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와 현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경제 분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앞서 화면에서도 좀 나온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반년이 지나긴 했지만. 네, 제가 기업 유치를 하고 또 전라북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잘 되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지사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을 위해서 특히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를 하겠다는 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30대 대기업 중 20개 이상을 만나고 미팅하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몇 번의 만남으로 전북에 기업을 바로 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저희가 대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몇 가지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새만금의 새만금 특별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새만금으로 오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고 2년간 50% 면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 네.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 저희 도청의 직원 500명과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500개를 연결해서 1대1로 매칭을 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매주 청취하고 그 청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환경 단속에 관해서는 불씨 단속에서 사전 예고제로 바꾸고 기업들의 예측 능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설득해서 저희가 상생협약을 통해서 노사 문제 걱정 없는 전라북도의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여건 조성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기업도 여전히 만나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네. 몇 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리 상황이나 대내외적 환경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신지요? 공약을 만들 때랑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금리가 올라가고 대내외 경제 불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를 예상했던 기업들도 예정했던 기업들도 투자를 거두는 지금 네.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투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 와중에도 또 잘 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기업들을 최대한 우리 전라북도로 좀 유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도정이 움직이고 있는데 좀 추원하실 말씀이나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신다면요. 기업의 혁신은 항상 위기 때 일어납니다. 위기 때 오히려 기업들은 변화하고 혁신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500개 기업과 500개 공무원, 500명의 공무원의 매치.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이제 도내 관계자를 한번 만났었는데 1기업 1공무원제 시행 중이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좀 구하시길래 제가 추가적으로 1기업 1공무원에 더해서 기업은 이제 그 산이고 그다음에 관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이라는 네. 학문의 영역 그리고 그다음에 연구소라는 연구기관 즉 산관학연 1기업 1공무원은 공무원 1대학 1연구소 이렇게 상관학연이 마주친 맞물려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과 연구소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때 그때 기업들이 이제 바라는 바는 가장 크게 바라는 게 적합하고 유능한 인재가 있느냐. 결국 대학과 교육이 길러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CES라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뤘던 그 전자제품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직후에 전미 경제학회가 열렸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프래그머티즘, 즉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이 3고 시대의 기업 경영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은 줄이고 에너지는 효율화할까? 뭐 ESG 경영도 그 일환인데요. 그 속에서 좋은 인재를 가지고 규제를 계획해내가면서 세금 부담을 줄여내는 이런 정책적 그리고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실용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야 간의 협치 그리고 정치의 여야를 떠나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자체가 벌써 실용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또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향후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1기업 공무원제를 떠나서 산관학연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학연도 함께 해야 된다. 이 부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기업과 공무원을 연결한 것은 일단은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들은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네. 금방 말씀하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특히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구소와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인력도 양성하고 또 산학계와 연결하는 소위 이제 이것이 대표적으로 RIS 사업이거든요. 네. 이제 올해 전북에서도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업을 비롯해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교육청과의 협업, 대학들과의 협업을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큰 폭으로 또 넓게 깊게
이렇게 전개해 나가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협력 추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도교육청과 도청, 각 대학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같이 고민하고 협업할 일들을 같이 의논해 나가는 공식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저는 우리 도의 교육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와 기업 또 대학이 협력할 일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특히 도청과 14개의 시장 분수들과의 협업, 네. 저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회성 협치가 아니라 이제는 그 협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군수와는 3개월에 한 번씩 시장군수 협의를 같이 하고요. 네. 국민의힘과도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국민의힘 쪽에 부탁을 해서 추천하신 분을 임명을 했고 국회의원들과의 협치를 위해서 매달 저희가 조찬 간담회를 여의도에서 지속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해나가고 네.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협치 노력들이 제도화돼서 상설화된다면 많은 결실들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쿠팡 얘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네네. 좀 대체할 수 있는 보관이 좀 검토가 되는 게 있을까요? 다행히 아직 뭐 뉴스에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쿠팡이 외부적으로는 분양가가 당초에 50만 원에서 80만 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쿠팡 내부를 솔직히 좀 들어가 보면 요즘 쿠팡의 내부의 이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경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좀 유보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쿠팡이 들어오려고 했던 완주군의 산단 부지는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고요. 네. 다행히 그 자리에 뭐 저희는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코엘 패션이라는 물류 회사가 쿠팡 부지보다 더 큰 부지를 가져가서 거기다 물류 단지를 네, 이 세우겠다라고 부분은, 해서 네, 보도가 최근에 됐고요. 맞습니다. 다만 쿠팡이 앞으로도 완주가 아닌 전라북도 내에 다른 부지에 또 투자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당신들이 그런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안내해 주겠다라고 쿠팡에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교수님도 이 쿠팡의 상황 좀 지켜보셨죠? 네. 굉장히 크게 MOU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제 무산이 되는 과정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걸 보고 좀 얻을 수 있는 반면 교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결국 기업을 유치한다라는 것은 기업의 그 기업 활동 여건을 충분히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인데요.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단 차원에서의 여러 노력들이 있었긴 합니다만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분양가 상향에 따른 투자 부담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대비 우리가 쿠팡 같은 대규모 어떤 그 뭐 물류든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코엘 패션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을 절감하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또 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적인 밸류체인, 즉 기획부터 생산, 연구, 영업, 마케팅까지 이루어지는 소위 경영의 기본적인 전체의 밸류체인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해당 지자체가 네. 기본적인 구조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이제 핵심일 텐데 분양가 핑계라는 표현을 써서 좀 뭐 세긴 합니다만은 분양가 그 이유가 상향 이유가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가 갖고 있었던 완주군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경영의 환경 이런 것들이 쿠팡 내부적으로는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고 판단을 하되 그 이제 이유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다른 그런 분양가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삼성전자가 네.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CEO 포럼을 구성해서 삼성전자의 그런 노하우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제
전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사례,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이거 좀 들여다보시면 네.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김관영 지사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스마트 공장 CEO 포럼을 지난 12월 22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라는 걸 시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내에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지어내겠다라는 이제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과 함께 정부와 삼성이 60%의 자금을 대고 기업과 그다음에 도가 나머지 부분을 대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재원을 구성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정부와 삼성이 약 3,098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스마트 공장 CEO 포럼을 구성하면서 향후에 삼성의 지원을 받아와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던 기업들이 네. 그 노하우를 전북의 중소기업들한테 전수해주겠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물론 스마트 공장 구축 이후에는 인력 양성이라든가 판로 개척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기업 자체 부담금이 현재는 지금 35%인데 이 부분을 20%로 줄여주고 대신 전라북도가 기존의 5%에서 20%로 15%포인트를 늘림에 따라서 네. 기업 부담은 줄여주고 도가 더 재원을 많이 이제 태워주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게 지금 전라북도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 규모의 전담 팀을 구성해서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따라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전라북도 기업들 지금 기존까지는 10개 중소기업 진행해 왔는데 30개 정도로 한 3배 정도 늘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 알고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제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이랑 전북이 좀 인연이 없죠. 좀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했는데.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 공정, 판로 개척 등을 자문 서비스를 받은 기업들이 네. 전국에 3,000개 있어요. 전라북도에는 120개 정도 있고요. 네. 이 서비스를 받은 회사들이 평균 40%에서 50% 정도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해요. 전라북도는 1년에 평균 15개씩이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네. 제가 전라북도의 제조 혁신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제조기업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제가 삼성전자의 이 상생협력 팀장님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1년에 15개씩 받아오고 있는데 전라북도 너무 힘드니까 30개로 좀 늘립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전라북도에서 다 별도로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일단은 서비스를 받아서 가장 효과를 본 회사를 한번 방문합시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저희가 위제스라는 회사를 방문했는데요. 네. 이 위제스라는 회사 사장님이 이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삼성전자로부터 서비스 받고 나서 매출이 3배로 늘고 생산성이 100% 향상되고 이래서 자기는 삼성전자로부터 이 서비스를 받아 너무 고맙다. 자기는 이 받은 서비스 혜택을 다른 기업들한테 전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마지막에 원했던 거는 바로 이거다. 자기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회사가 또 다른 멘토가 돼서 다른 회사에게 전도사가 돼주는 것이 삼성전자가 가장 원하는 것인데 위제스 사장님이 그걸 하신다고 하니 너무 좋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위제스 사장님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서비스 받은 120개 사장님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그 멘토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같이 모여서 CEO 포럼을 만들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20명의 CEO들이 자발적으로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이 혜택을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멘토를 자청하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게 CEO 포럼으로 CEO 결성이 된 포럼이고 거고요. 그 자리에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네. 삼성전자가 8년 동안 한 것에 가장
멋있는 결실이 오늘 여기서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런 또 다른 멘토들이 되고자 하는 CEO 포럼의 활동을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목표는 과거에 15개씩 서비스 받는 그 범위를 최소한 30개 내지는 40개 정도로 매년 네. 늘려서 서비스 받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늘려갈 계획이시다. 예.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좀 반대로 네. 부정적인 사례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 네. 오늘 뉴스로도 집중적으로 다뤘고 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할 건데 구체적인 기간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공기관들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예. 긴축 재정 이런 거 왜냐하면 때문에 그렇죠. 원전의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명확하게 자기들이 소신 있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앞으로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정부가 발표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상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들었고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크게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수상태양광은 지금 개통연계공사를 한수원이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2일 날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이신 정운천 의원님 소개로 네. 한수원 사장, 그다음에 새만금 청장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관한 큰 가닥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상풍력은 저희가 집적화 단지로 작년에 지정을 받고 발전 허가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군 협력이라든지 지방 소멸 이제 다뤄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시청자분들 의견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강화된 자치법의 권한으로 낙후 전북을 되살리는데 지역 균형 발전의 선봉장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중심지로 만들어주세요. 전북의 혁혁한 성과 기대합니다. 방금 얘기한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지방 소멸을 타파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은 어디에 살든 모든 주민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인구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인프라의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 시군협력 지방소멸 대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어요. 14개 시군 똘똘 뭉쳐서 갈 것이다. 그리고 새만특별자치단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뭐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뭐 협력할 경우 그걸 좀 지원하는 사업. 이 부분 공약으로도 강조를 많이 하셨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완주 뭐 통합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완주 군민들의 자발적인 통합에 관한 의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게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통합을 얘기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네. 통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협력해서 같이 전주와 완주에 계신 분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11월에 2건, 12월에 2건, 또 다음 주에 2건, 매월 다음 주에도 예정이 두 건씩 되어 있군요. 상생 사업을 지금 찾아서 같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매달 2건씩 10달을 하려고 그래요. 20건을 발굴해서. 네. 그러면 저희가 통합을 얘기하기 전에 훨씬 더 상생 협약을 하면서 상생 협력 사업을 하면서 전주 완주가 가까워지고 상호 신뢰가 쌓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서로 통합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너무 막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주민 의사를 배제한 통합 추진도
저희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상생협약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한다고 하니까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군산과 부안과 김제의 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위에 별도의 가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여기 단체장은 3개의 자치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1년씩 이렇게 하고요. 네. 여기 의회도 만들면 의회는 각 지자체에서 5명씩이 파견해가지고 별도 의회를 만드는데 그러면 새만금 특별지자체장과 의회는 어떤 일을 하냐? 새만금 여러 3개 시군에 공통되고 같이 연결된 공동으로 해야 될 여러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의회에서 의결해서 일이 추진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앙에서 볼 때 여기는 이제는 협력하기 시작하는구나. 과거보다 갈등을 벗어나는구나. 지원도 많아지고 네. 또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이러기 때문에 새만금 전체를 개발하고 거기에 여러 이익을 향유하는데 훨씬 나은 하나의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통합 교수님도 관심 굉장히 많은 분야잖아요. 좀 의견도 많이 피력을 하셨고 좀 어떤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 네. 이제 오해를 즉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 통합이냐로 오해가 됨에 따라서 지역민들은 지역민들대로 또 정치권 관계자들은 관계자들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반대를 하는데요. 사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일본 사례에서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특히나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광역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현재 이미 숫자로만 116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즉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광역연합이 있습니다. 116개 중에 6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연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110개는 기초자치단체들끼리 연합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하신 바 행정구역상의 통합을 해서 연합을 한 게 아니라 기능적인, 업무적인 통합을 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제 고령화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령 노인에 대한 서비스, 복지 서비스, 그걸 개호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 또 환경, 또 노인이 사망하면 이 장례 문제, 그리고 소방, 치안, 교통, 재난 이런 모든 지자체가 다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공통의 업무들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서 행정구역 통합 없이 자율성을 유지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겁니다. 하기 싫으면 이제 그만두고 빠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행정구역 통합이라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국내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얘기가 막 나온 게 소위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메가시티 개념이라는 게 나오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부울경은 사실 이제 실패했던 사례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려면 결국 사람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그 지자체 의원들은 이제 일정 부분 파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세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 정부로 하여금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재정 없이 돈 없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제도적인 기반 없이 출발한 부울경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국과 일본 케이스를 잘 공부를 하고 네. 실제 이걸 운영하는 데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위 법령이나 시행령 이런 것들 잘 갖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룰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좀 빨리 지나고 있어서요. 지방소멸 문제, 공공기관 이전과 좀 더불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방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결혼해서 정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일자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업 유치를 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더 잘 되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몇 가지의 며칠 전에 청년 우대 정책도 발표를 했고요. 네. 또 결혼하신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도 2천만 원까지 이제 무이자로 줄 수 있는 그 상품도 제가 도지사가 되면서 개발했습니다. 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도 전혀 없게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등의 이런 대책들이 결국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좀 기르기 좋은 네. 그런 여건을 만드는 그 차원이라 이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해야 될 시간입니다. 30초만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30초예요. 네.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정치권은 절망을 켜켜이 쌓아왔는데요. 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는 그런 희망을 파는 정치권이 되길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밍웨이는 엄청난 압박을 견디면서 보이는 기품을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시고 또 여야 협치하면서 함께 가시면서 멀리 감으로 따라서 전북 도민들인 주인공을 위해서 조력하는 도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전라북도 경제 재도약에 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가 숲을 이뤄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전라북도를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 출발점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도전 경성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도전해야지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과감한 도전과 변화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전라북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같이 해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같이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심층 토론 오늘은 새해 민선 8기 전라북도의 도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